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법 오늘은 보고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보고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 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능력을 받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고를 잘하는 건지 몇 가지 팁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라는 설문 결과를 한번 보니까 실제로 약 한 88% 정도가 보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찌 보면 사무직 직장인들의 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거의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고를 잘해야지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혼자서 일을 해봤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처럼 내 일의 결과들을 상대방, 특히나 상사에게 잘 보고해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서 작성, 또 보고서 작성, 기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우선 작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보고할까, 구두 보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언제까지 완료할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일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얻는 결과가 뭐야? 지금 나한테 보고하는 건가? 아니면 상담하는 건가? 지시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마 보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보고 스킬에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두 보고 그냥 한다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죠. 과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특히나 내가 나의 주장, 생각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히 나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관련된 전체 영화 대사처럼 시나리오도 쫙 구성을 하고 거기 순서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보고라면은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팀장의 보고한테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상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언제 일자리법 8편인가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이라는 부에서 피라미드 스트럭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말할 때 결론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거기에 상응하는 요점 1, 2, 3 거기에 따라서 또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피라미드 스트럭처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맞게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관점 하에서 그것들을 실제 보고 장면에서 어떻게 보고를 할 건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C 구조로 전체 보고를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캐치라는 부분들은 상사가 나의 보고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캐치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그 다음 내가 실제로 전달하고 있는 핵심의 본문에 해당되는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사의 허락을 득하는 컨펌 단계. 그래서 3C 기억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캐치, 컨텐츠, 컨펌.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은 한 5에서 10%뭐 캐치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먼저 간단한 인사, 그리고 금일 보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 그리고 상사가 내가 보고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일 보고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결론, 그리고 전체 보고의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 시간으로 보면 한 80에서 85% 정도 그렇게 보시면 시간 한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피라미드 스트레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앞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적인 포인트 주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을 적어도 한 3가지 내에서 통상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직 넘버 3라고 3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 그래서 상사가 내가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핵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펌. 내가 캐치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결론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상사가 궁금한 점은 없는지 한번 피드백, 질문을 물어보고, 그리고 보고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나 또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계획상에서 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사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사의 도움을 하는 마무리 단계. 이 부분 마찬가지 한 5에서 10% 그렇게 시간 배분을 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C 구조를 활용하면은 어떤 말부터 보고를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고 내용을 잘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사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치 단계, 자, 인사하기, 팀장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는 상무 임원들이라면은 상무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고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 지난주 말씀하셨던 X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주의 집중. 내가 보고와 관련한 부분들을 내용에 대해서 상사의 관심을 획득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계획 대비 70%의 진척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해서 상사가 관심을 가지도록 주의를 끌어오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 결론과 해당되는 부분들, 따라서 실행 차질에 대한 해결안 A를 조속히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오늘 금일 보고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윤곽 제시.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A건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행 방안을 듣고 나시면 실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보고의 윤곽, 그리고 팀장이 해야 될 일, 검토의 요청 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기 단계에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우리 협상 장면에 가도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호칭이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상사와의 보고의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잠깐 인사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흔히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사가 한참 듣다가도 대체 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지금 상담하는 거야, 지시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보고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뭘 하자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보고의 중간에 보고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를 집중시키는 방법,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상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현장 조사한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A라인의 문제가, 그리고 또 현장 작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부분들, 평상시와 같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상사가 왜? 무슨 일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주의를 나한테 끌어오고, 그 다음 결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라.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으로 길게 이야기하면은 명확하게 결론이 드러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짧게 한 문장으로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윤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 보고의 시간, 필요하다면, 복잡하다면은 보고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보고를 통해서 상사한테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은 뭐 지원일지, 아니면 의사결정일지, 아니면 그냥 단순 보고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캐치 단계이고요. 전체 아까 구두보고에서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실제 보고하는 내용들, 앞에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죠. 예를 가지고 마찬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X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계획 대비 뭐뭐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보면은, 아까 앞에 X가 이제 계획 대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란 부분들이죠. 그래서 X가 지연되고 있다. 이게 주장, 계획 대비 뭐뭐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근거,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컨텐츠 2에 해당되는 부분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의 주장이죠. 조사해본 결과 뭐뭐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요. 마지막 컨텐츠 3, 그래서 해결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를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주장입니다. 그리고 근거,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몇 %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주장, 근거,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문제,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안, 이렇게 뭐 컨텐츠 1, 2, 3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컨텐츠 1, 2, 3이 각각의 해결책으로 해서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3개의 해결안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전체 순서에 그 논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별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가 하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컨텐츠를 제시할 때는 3개 이상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사소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주장들, 그리고 근거들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들, 단정적인 표현들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확신이 없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거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펌 관련된 부분들, 마찬가지 예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X의 해결을 위해서 A가 조속 실행이 필요함을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마무리로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부분들이죠. 자, 혹시 실행상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팀장님의 의견,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이나 아니면 보고받는 사람들의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들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언제까지 A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서로 간에 있었던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빠뜨림이 없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마무리, 뭐 흔히 우리 보고를 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을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서로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잘못된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혹시 팀장의 의견들, 피드백을, 질문들을 요청한다는 부분들은 보고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한번 확인하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간에 잘못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잘못 실행하는 오류, 그래서 실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이 실행권과 관련해서 팀장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팀장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뭔가 좀 더 하나 멋있는 마무리 멘트들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고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3C, 캐치, 그리고 컨텐츠, 컨펌 이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좀 더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 말씀드린 마무리 하나, 뭐 일반적인 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때 항상 분명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항상 보고를 할 때 근거와 관련된 부분들 명확하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해서 상사한테 해결안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나만의 이 근거에 의한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해결안들을 분명한 해결안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장해서 상사의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마무리 단계, 컨펌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상사가 질문을 할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사항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짧은 보고 아니면 긴 보고라도 이 구조를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보고를 잘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셨다가 여러분들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